가장 많은 오해가 뭐예요? 네. 제일 많은 오해가 뭐냐면요. 자기 집안에 암 환자가 없으니까 자기는 암이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중요한 게 암 환자가 없는 가족도 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저는 스트레스가 지금도 막 자꾸 암 얘기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암이 있으니까 나는 암 걸릴 거야. 아니야, 없으니까 안 걸릴 거야. 뭐가 있으니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암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 저 명승건 전문가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암의 단독 요인으로 스트레스는 암의 단독 요인으로 분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굉장히 측정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단독 요인으로 보기도 힘들거든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삶의 질은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으로 인해서 암이 더 진행된다거나 그런 결과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흡연입니다. 흡연이요? 모든 암의 원인의 30% 정도는 흡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여위험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담배를 안 피웠으면 모든 암의 30%가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에서 35%가 어떤 거냐면 음식 요인입니다. 식습관이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골고루 다양하기 때문에 단독 음식으로만 얘기할 수 없고 복잡한 문제이긴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감염입니다. 만성 감염. 감염이란 말은 우리 몸에 뭐가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외부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암이 우리나라 암 중에 그 간암이 있지 않습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서 간암이 자주 있어요. 그다음에 여성암 중에 또 대표적인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성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산모에서 태아로 수직 감염이라고 해서 바로 물 받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혈입니다. 수혈이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 때문에 입원했다가 잘못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의 피를 받으면 생길 수 있고 대표적인 경로는 그 세 가지고요. 뭐 음식을 같이 먹거나 이렇게 해서 걸리면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알겠습니다. 권영찬 전문가. 아무래도 암 때문에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일단은 뭐 건강도 이런데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한 14조가 넘게 치료비로 쓰였고요. 그리고 2014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미 벌써 15조이 넘을 거라는 계산치가 나왔고. 그 종류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치료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병에 걸리면 치료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가장이라면 경제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가족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제 그런 보험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은 암보험이라고 해서 들고 온 것들이 굉장히 황당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암보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 금액이거든요. 이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보장되는지가 중요한데 그거보다 부가적인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보험들이 있으니까 갱신형하고 비갱신형이 있는데 가입해서 죽을 때까지 비갱신이 안 되는 갱신형 쪽으로 가입하시라고 좀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많은 진료비가 든 암은 뭐예요? 유방암이라고 돼 있어요. 그 가격이 그래요? 한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약간 제일 많이 그게 제일 2천만 많다고 원. 돼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대장암 같은 경우도 한 1,500만 원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건 진료비입니다. 진료비. 그거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아까 15조 14조가 넘는다고 돼 그리고 있어요. 또 보호자들 또 간병비에 네, 맞습니다. 예전에 조양기 씨 네. 그 아버님이 간암을 7년 동안 그렇죠. 투병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아빠가 2000년도에 이제 간암이 딱 초기 증상이 발견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너무 보험이 뭐 치과 보험부터 여러 가지 보험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보험이 막 많지 않았어요. 실비도 없었고. 네, 실비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초기였기 때문에 색전술이라는 그 수술을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했는데 그것도 몇백만 원씩 드니까 7년을 고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점점 막 1억, 2억 막 일도 나중에 이제 못 하시게 되니까 이제 빚만 쌓이고 근데 지금도 아직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집안에 한 명이 아프면 다른 가족들이 다른 걸 떠나서
너무 고생하고 그리고 요즘에 그 암 걸리면 요새 의술 좋아져가지고 뭐 무슨 걱정이야 다 치료돼 이러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서 돈이 많은 분들에게만 좀 해당되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마음이 예전에 아파요. 코리아나 멤버 제 여동생이 유방암 예, 목욕탕에서 뭐 이렇게 마사지 하거나 뭐 하다가 이상하게 찝히더래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고생했죠. 머리 다 빠지고 손톱 까매지고 항암제 때문에. 항암제도 그렇고 그게 항암을 치료하는 법도 몸에서 그게 다시 또 활성화가 되고 그 맞을 수 있어야 또 맞고 네. 그렇다고 해서 한 1년 반 동안 고생을 했어요. 저 치료비도 한 2천만 원 이상 들어가고 아이고. 지금까지도 완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인철 변호사님이 네. 생각할 때 암 때문에 이제 가정 불화가 생기고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손실도 큰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이나 아내가 암에 걸리면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이 아니라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아플 때 옆에서 이혼하려고. 말도 안 되는. 아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그 파렴치한 남편이나 부인이 이제 그 간병하기 싫어서 치료비가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버리고 난 세상을 살겠다 이런 경우는 정말 그런 많고요. 사례도 있어요. 가끔 진짜. 있어요. 아니, 그게 이유가 됩니까? 이혼 수가? 이혼 사유가 안 되죠. 이혼 사유가 안 돼서 이제 법원으로 가서 물론 이혼이 기각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행태를 벌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추자가 뭐냐면 요즘에 그 주로 대학병원에서 암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돈을 사서라도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야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풍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네, 요즘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만 명당 104세 한 3명 정도 되는데 네. 따져보면 한 28%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10명에 3명꼴 암이 걸리는데 남자가 한 178명도 되고 여자가 한 106명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보다 가진 게 더 많거든요, 여자분들이. 유방도 있고 자궁도 있고 난소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더 수명도 더 길고 암이 덜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수다를 많이 써요. 말을 많이 풀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안 쌓이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은퇴 딱 하면요 친구 만나서 절대 안 나가요. 단 콕 있어요. 와이프 어디 가나 이렇게 수다 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 여자분들이 그렇게 수다를 떨고 많이 다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보면 가족 중에 암이 있으면 또 암이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사를 해보니까요, 유전적인 요인은 한 5%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아까 되죠? 흡연은 한 30%, 음식 요인이 35%, 감염 요인이 한 뭐 20%, 25%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현재까지 밝혀진 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죠. 왜 가족 내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가? 그건요, 암의 가족력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많이 있는 건데, 그건 현상이죠. 원인은 바로 유전적 요인이 한 5에서 10%.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생활습관 요인,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생활습관 요인이 더욱더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데 꼭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명동이 얘기했지만 5%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방암하고 대장암은 유전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는 여자분들은 나중에 폐경기 되면 여성 호르몬을 갖다 먹는 게 좋지 않고요. 대장암이 있는 가족들은 다른 사람이 5년에 한 번씩 하면은 한 3년이나 2년마다 용종이 있을 때 더 자주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충을 하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장암과 유방암 같은 경우는 유전적 요인이 꽤 높은데 그래도 10%입니다. 그래도 2배나 되니까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앞서서 아까 식생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대개 보면은 아빠하고 엄마가 체질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아빠가 많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 엄마가 아빠의 위주의 식생활을 위해서 많이 차려주게 되면 아이들 중에서 아빠를 닮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들도 아빠와 똑같이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빠와 다른 식생활을 가져가는 게 좋겠고 아빠가 만약에 건강하다면 아빠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준다면 그 아이도 굉장히 건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체질적인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